2017년 6월 소방교육을 맡은 민현규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의한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감정 때문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응급처치는 폭력이 될 수 있다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환자의 동의가 없는 응급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이송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19에 신고하고 119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아는 의사나 자기가 아는 병원이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모두 시간 낭비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될 수 있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기를 잡았으면 119에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 후 통화가 연결이 되면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가장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린 후에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전화를 걸기 전까지 실행하였던 응급처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유지하면서 119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는데 119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환자의 동의가 없는 응급처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변에 기화물이 있는지, 낙하물,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스가 주변에 가득 찬 건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들어갔는데 기화물에 의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낙하물이 떨어져서 내가 다친다든가, 가스 중독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쓰러진다든가 하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과 동시에 이 세 가지 환경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함부로 화재 현장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열 때문이라도 우리가 쉽사리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고요. 가스 등에 의해서라도 주변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놀랍게도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집에서 불이 나도 그 집에서 20년, 30년을 살은 사람조차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집도 아닌 그 화재 현장을 들어가면 저는 그냥 구조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뿐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 신고와 응급처치에 관여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탈감은 2차적으로 정신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끔찍했던 장면들이 되새김되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고통이 몇 년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응급처치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은 최대 72시간 내에 성직자나 상담원, 정신과,
혹은 자신이 멘토로 생각했던 사람, 부모님, 믿고 의지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영웅담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큰데요. 그렇게 영웅담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탈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본인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확률을 줄여줄 것입니다.